안녕하십니까. 박상문 부대표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안수사권 폐지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급하게 보안수사권마저 빼앗으려는 것입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자만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한 그 뒷부분을 힘차게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처리하라!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처리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처리하라! 다음은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살인마 장윤기의 손에 생명을 잃은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장윤기 살인사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장윤기의 아버지는 핸드폰을 없애고 케이블 타이를 없애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그 증거인멸을 도와 수사정보를 유출을 했습니다. 국수본 지휘부는 성폭행 사건과 살인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 지휘계통의 맨 위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피해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살인마 장윤기의 편에 섰습니다.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보안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장윤기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국민 여러분, 보안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입니다.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초동수사를 다시 한번 끌려내는 견제의 장치입니다. 보안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정 운영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주식시장은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재산 브레이커,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는 대한민국 브레이커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산업 현장에서 파업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침을 정비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습니다. 국민들 주택 거래는 대출 규제로 막아놓고선 자기는 건전한 건수로 규제를 피해서 집 팔아놓고 집값도 폭등, 전월세도 폭등, 서민들을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해 보십시오. 또 얼마 안 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겁니다.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국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검찰의 보복을 가할 국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명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이 추악한 이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입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규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박탈 웬 말이냐? 방탄입법 중단하라! 헌법 질서 파괴하는 입법 복주 철회하라!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박탈 웬 말이냐? 방탄입법 중단하라! 헌정 질서 파괴하는 입법 복주 철회하라! 이 법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좀 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보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32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28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4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일에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되었습니다. 옛말에 새불과 사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 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단체 뒤에 숨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보시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의혹이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럽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나라가 엄중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주호영 의원님, 예.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6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1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동결 종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세 대란, 주택 대란, 정권 대란, 안보 위기, 온갖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시간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후딱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기업들도 준비되지 않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광인이 자기가 광인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광인입니다. 광인인 줄 알면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광기의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많아서 이런 것인지, 그 다음에 공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지,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집니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1, 2년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 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대요, 백성은 국민이란 뜻이죠. 띄우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잠시입니다.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언론,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표기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술을 마십니다만은 술과 매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술 마신 만큼 자기 몸이 몽땅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매도 맞는 만큼 아프고 자기 몸이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2년 남았으니 4년 남았으니 이번에 하고 치우면 다 잊어버리겠지 하지만은 민심은 술과 매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꼬박꼬박 새겨놓았다가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존의 민주당의 실패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은 이 실패는 다음 선거 때까지 그대로 후유증이 남아서 국민들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히 조직도 몇 개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문 한 줄이 바뀌면 전국 수천 개 수사팀의 업무가 뒤집어지고 수십만 건 사건의 이동 경로가 엉키며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가 진실을 확인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모두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피해 범죄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됩니다. 검찰개혁 물론 필요합니다. 검찰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저도 재판하면서도 겪었고 국회 와서 겪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불을 몽땅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흔히 샤워실의 바보라고 있습니다. 물이 뜨겁다고 바로 찬물 틀었다가 또 뜨신 물 틀었다가 민주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검찰 권력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필요한 부작용을 줄여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한두 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모두 이렇게 따라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검찰의 잘못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겪었습니다. 하나는 자꾸 하신 제주도 김재윤 의원 사건, 그 다음에 우리 당 사무총장을 했던 김해 김정은 의원 사건, 그 다음에 청원 경찰들 로비 사건인 검경석 의원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세 사건이 모두 처음부터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무죄 났습니다. 이런 짓을 검찰이 했습니다. 김재윤 의원 사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검찰에 왜 체포가 돼야 되는지 구속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5분 만에 이 사건 무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체포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져가서 비회기 중에도 구속도 못한 채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께서 정모 대표께서 우리 당의 박희태 대표에게 이 사건 불구속 처리해주면 법안 협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요청했더니 체포동의안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불구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고 끝내 무죄 났던 사건입니다. 김정은 의원 사건, 김정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대통령실에 이 사건 김정은 의원은 혐의가 없으니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쪽에서 온 연락이 여야 숫자를 맞추어야 하고 이미 야당 쪽 친한 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빼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 바로 무죄 났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사가 김정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 법정에서 진술을 들었는데 당신 돈 줬습니까? 하니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검사가 내 보스가 이전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진술서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막상 법정에 그 진술서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가짜 피의자 진술조서를 만들어서 자백을 강요했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무죄 났습니다. 청곡회 사건, 권경석 의원께서 이 돈은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 후원금을 돌려주라고 메모해서 돌려줬습니다. 수사 과정에 그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이번 문제 됐을 때 써놓은 것인지 사건이 처음 문제 됐을 때 써놓은 것인지 보기만 하면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내 검찰이 그것을 외면하고 기소해서 법원에서 비겁하게도 무죄를 하지 않고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 유죄 판결 난 사람 중에 벌금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당신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건도 항소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벌금 좀 받았던 여야 의원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서 선고유예 받고도 항소조차도 못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짓을 검찰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들은 전체 사건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없애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할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사법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설치 원리는 분할이 한 곳에 모이면 남용되고 부패하고 잘못을 하니까 누군가는 지켜보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한이 많아서 부패하고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감독 체계도 없고 보완할 체계도 없다면 누가 검찰권의 남용과 오바를 견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많은 경찰국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감독 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질렀던 많은 과오들 보지 않았습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왜 부작용 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저는 짐작컨대 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 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국민 방치이자 사법 파괴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잘못은 부실 수사와 부당 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당 수사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사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 수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부실 수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수사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죠. 증거 확보 미흡, 법리 검토 부실, 법적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건 처리가 부적절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안 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내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 수사권 주는 것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어나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원리와도 맞지 않고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공소 제기, 수사는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공소 제기만 하게 하는 것은 국가 권력 작용상의 커다란 미스매치와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진행 경과를 보면 더 가당치가 않습니다. 물론 그전의 논의가 있다고 했지만은 국회에서의 공식 논의는 이달 7월 10일 법사위 상정, 7월 13일 소위 상정, 7월 28일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 더구나 더 가당찮은 것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불과 이틀 전에 넣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해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떳떳하면 왜 처음 발의할 때부터 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이틀 만에 이렇게 국민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새치기 끼워넣기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발의부터 본회의까지 단 3주도 걸리지 않았고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은 이틀 만에 새치기로 끼워넣은 그런 법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에도 중립적이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국가의전서열 2위로서의 지위만 누리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숙려기관과 국민 공론을 들어야 합니다. 역대 이만석 국회의장이나 김형호, 강창희, 정의화 의장 여당이면서 직권상정 거부하고 얼마나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했습니까? 22대 들어와서 국회의장이 정부와 다투었다는 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틀 걸려서 온 사건 왜 조정 요구하고 숙려기간 가지도록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상정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 실행 시 우려되는 피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기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계좌 한두 개를 추가 확인하면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사건입니다. 아동의 진술은 시기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증거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락된 진술이나 의료 기록을 신속히 보완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한두 번 사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2차 피해 위험이 큰 사건 반환과 재조사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보완 수사 요구가 거듭되면 수사 자체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상황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대포 통장, 중계기, 해외 총책이 연결된 사건, 공범과 범죄 수입, 추적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단절은 자금이 사라질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완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줄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사건입니다. 당초 경찰은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이 흉악 범죄를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습니다. 그것은 실력 부족 때문만인 것이 아니고 경찰 내의 인적 관계 때문에 소위 향살들의 유착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을 고의로 축소시키려 했던 범죄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차량 내 센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에서 누락됐던 핵심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구매 및 보관 내역까지 추적했습니다. 자칫 영원히 축소될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극악 무도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면 수사 경찰이 피의자 측과 결탁되어 있는 상황,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축소된 범행을 바로잡은 극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인데 경찰은 5천만 원만 사기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가족 계좌까지 샅샅이 추적하는 자금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범행 당시 통장 잔고가 단 3만 원에 불과해서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은폐된 녹취록을 찾아내서 2억 5천만 원 전체를 사기로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억울한 살인 사건 누명을 벗겨준 사건입니다. 화물 트럭 옆을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전복되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블랙박스와 주변의 CCTV 영상을 화질 특수 개선하고 과학적인 재분석을 한 끝에 트럭 주행과 자전거 전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내서 무고한 시민이 살인범이 될 뻔했던 사건을 잘 정리했습니다. 또 경찰이 특별히 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로 3억 6천만 원의 대출을 가로챈 사건에서 경찰은 업체가 이미 폐업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재수사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직접 송치받아 수만 건의 금융거래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주범의 자백을 받아낸 것은 물론 송치 기록에 이름조차 없던 배후 공범까지 5명을 모두 처벌한 사건입니다. 악의적인 거짓 제보로 무너질 뻔한 기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유명 5성급 호텔이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는 고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스마트폰과 PC 디지털 포렌식으로 호텔에서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조작한 안가품 목적 사건으로 밝혀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몇 가지 했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의견을 보낸 사건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결론이 뒤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라 그러는데 검찰은 불기소, 경찰은 불기소라 그러는데 검찰은 기소가 전체 사건의 한대 통계가 50%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맡긴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아니 뒤를 두고 왜 돌아갑니까? 보안수사 하면 될 텐데 왜 요구만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이미 자기들은 수사를 다 했다고 보냈는데 요구한다고 그거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또 반복하겠습니다만은 1개월 이내에 보안수사를 해야 하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고소 고발해놓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검찰에 보냈다 해서 이제 뭔가 결론이 나오는가 했는데 또다시 토스해서 2달을 또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다 등사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국민이 생업에 바쁜 피해자가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해주고 해야 될 텐데 가서 경찰서 찾아가서 기록 복사 요구하고 기다리다 기록 복사하고 그것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묻고 이런 일을 왜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핑퐁 수사가 증가하고 보안 수사 요구 2-3번 하다 보면 사건 처리는 하세월입니다. 검사가 참고인에게 전화 한 통해서 확인될 일도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회신이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검사는 누락을 발견할 때마다 매번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됩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과 새로 접수된 사건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답변이 돌아오면 검사는 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또 다른 누락이 발견되면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안 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구제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기간이 제한된 사건, 증거인멸 위험이 큰 사건, 피해자의 반복 조사를 줄여야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를 해본들 어떻게 충실한 보안이 될 것이며 직접 하면 되는데 왜 핑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안수사 요구의 문제와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소요 기간입니다. 1개월 이하 걸린 것은 3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 달까지 걸린 것이 45.6%, 석 달에서 6개월까지가 16.2%, 6개월 이상이 7.3%나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한 사건 4건 중에서 무려 1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22년 성폭행 피해 미성년자 자살 사건이 생겼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수사기록 보안을 요구해서 경찰이 보안 수사를 하세월 하던 중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후에 경찰은 피해자 사망으로 핵심 증거 추가 확보가 어려웠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가 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검찰이 보안 수사 결과 음성 파일을 복원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특수강간 혐의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사지 마비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낙법을 연습하는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지가 마비된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2차례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지마비와 체육관 관장의 관리 책임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무혐의로 보냈습니다. 법의학 박사 출신인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시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청주 형제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아예 묵살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자 검찰은 법의학 감정 등 보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9개월 동안 기초 탐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깔아뭉개다가 보냈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 끝에 단순 변사 사건이라는 판단을 뒤집고 형제 간의 살인 사건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공소시효 만료 사건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사건을 방치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면서 불송치한 사건을 공소시효 10년으로 재수사해서 처벌을 한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이렇게 뽑아봤지만은 1년에 수십만 사건 중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력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선 독립성입니다. 검사는 신분이 검찰정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심지어 상급기관인 대검까지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보완하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으면 상급관청들이 신분이 보장된 상급관청이나 상관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관례나 풍토가 있습니다. 경찰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승진과 보직 인사에 모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의 독립을 인사권자들이나 상관들이 훨씬 청탁하고 간섭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6.4%에서 2024년 41%로 증가했습니다. 6%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고 사라졌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에는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 변호사의 73.5%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72.5%나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찰이 법적 능력이 부족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가서 돈 주고
내 사건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 물어와서 수사관에게 내는 이런 현실입니다. 2004년 선거법 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경찰들의 실력이나 행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7대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권 주면 안 되겠네가 거의 합의된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찰 국가의 폐단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찰 과원은 왜 눈 감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까지, 경비까지 온갖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좋겠죠. 경찰청장, 수사본부장 이 사건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 성질에 약하고 인사에 약하고 한 경찰들 다 놓고 다시 편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 피해 국민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음 수사 인력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늘어나니까 나 수사 안 하겠다 퇴직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사관 한 사람당 사건 접수 건수가 5년 새 20%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사부서를 떠난 인력은 1,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전부 공개된 장소에 의자 놓고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 보안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보안수사하면 될 것을 사실관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죠.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범인에서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권한 없는 확인을 경찰이 해주겠습니까? 미진함이 보안수사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는 경찰을 불러서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사와 확인은 증거 취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수사에 아주 무지한 거죠. 기소할 단계에서 검사가 잘 모르겠을 때는 수사권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를 다시 불러서 면담권 확인권을 주면 된다. 아니 수사권을 주면 이거 확인해가 증거로 쓸 수 있는데 면담 확인하는 걸 왜 이래 하는 겁니까? 궁예도 너무 공한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얻은 진술과 자료가 재판에 제출될 경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고 임의 수사 또는 임의 제출물 압수를 구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서 증거로서 실용성이 부족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름이 무엇이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이상 실질은 수사다. 다 반대하고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박찬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연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이 수사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안수사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소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보안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수 없는 검사에게 왜 피의자 신병을 넘겨줘야 되냐 답해봐라. 그 다음에 검사는 그 피의자를 10일간 인치받아서 무엇을 하는가? 왜 검사에게 별도의 구속기 강제 주어야 하느냐? 답이 없습니다.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없이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영장 문제입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하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를 심사해서 법원에 연결하는 통제기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게는 누가 집행합니까? 민주당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탁한다는 말은 나에게 권한이 있는데 촉탁하는 기관에게 그 사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조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제도나 영장제도는 수백 년 심지어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여러 가지 원칙과 잘못을 시정하면서 체계 정합성을 가지고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몇몇 얼치기 법조인들이 또 법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더기로 제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의 선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권력 분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용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보고 견제해달라는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극단적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안수사 요구로 충분하고 검경 협력으로 잘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협력되지 않고 극단적인 일이 아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안전벨트 왜 매고 보험을 왜 드는 겁니까?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검경 협력은 구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생겨야 하고 권한이 있어야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폐지론의 이중성은 헷갈리는 선입니다. 검찰에는 지독한 불신, 경찰에는 한없는 신뢰를 주는 이중잣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안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없이는 유죄 판결을 못하니까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피해자와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기소를 하면 피해자는 구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또 나서야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 신청 사건을 열렸던데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겁니다. 기소하라 마라 하는 이 사건들이 모두 몰려서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하고 재정 신청을 해서 사건이 무한정 반복되는 순환 루프에 빠질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 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권한 없으면. 다음은 전건 송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해 55만 건이 경찰에서 종결됩니다. 여기에 유죄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판사하면서 약식 사건 많이 봤습니다. 벌금 사건. 들여다보면 구속될 사건을 벌금으로 한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해야 될 것 적당히 벌금으로 떼워서 국민이 재판 청구하기 귀찮으니까 벌금 내고 죄인된 경우가 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55만 건이나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정권 송치해야 합니다. 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 원칙이고 헌법 원리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딴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왜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되어 있고 훨씬 더 통제가 되게 하는 특검을 남발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한 법조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단체 반대 의견입니다. 대한변협은 무려 83.4%가 법원, 검찰 등 공직 근무 경험이 없었고 검찰 출신이 9.1%였습니다. 공소장 검사가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건 모두 주어야 한다가 44.6%, 보안수사 요구권과 기소전 조사권을 줘야 한다 11.4%, 보안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 보안수사나 조사권을 줘야 한다가 무려 56%나 됩니다. 그 다음에 민변. 여러분, 민변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데는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법정 논리를 제공해왔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서도 보안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 부분 존치가 45.9%나 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안수사권의 존치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말씀입니다. 내 불행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은 아직 막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불행을 팔아서 남들의 불행을 겨우 샀다. 하지만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개혁으로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이 왜 보안수사권만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까? 우원식 전 의장은 이 국회의사당 본관 정형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새겨놓았습니다. 이 보안수사 폐지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한번 답해보십시오. 언론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검찰에 대한 적개심, 응징, 심리가 형사사법체계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아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노무현 전 사건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오류 피해자 고재는 누가 책임지나? 세계일보 보안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민주당 건대 채택 당론은 무리수, 서민 약자 피해 구제 수단 사라져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 이용보다 더 나쁜 계획이다. 한국경제는 보안수사 통계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경찰, 보안수사기간 줄었다는데 건당 누적기간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겨레조차도 검찰개혁 책용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경향신문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들은 피해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경찰 수사는 누가 점검하는가? 사건 지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체 장치는 실제 작동하는가? 제도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아마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런지 민주당 의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한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책임 못 지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님, 주무부서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요한 일을 이틀 사이에 끼워넣어서 본회의에 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이 제발 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슬쩍 날치기에 버리자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의 핵심 이슈인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넣었습니다. 자신들이 낸 법안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를 취소하고 공소를 기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앞뒤 단계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중대한 위법 수사의 공소제기, 소초재량권 현저히 일탈에 공소제기됐을 때 대법원 판결 요지를 요약했다고 합니다만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이미 있습니다.
갑자기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끼워넣고 확대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 위한 것이 아닌가. 아니 자신이 있으면 무죄 판결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응? 누구나 억울한 풀려면 빨리 재판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 규정조차 없습니다. 응? 이러면 법원도 망가지는 거죠. 사법부도 망가지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간 입장을 보겠습니다. 올 신년 기자회견에 보안 수사를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지금 살려놓았습니까?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6월 19일 순방 선거 보고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으면 악용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정보의 수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이 말조차 듣지 않는 겁니까? 벌써 레임덕이 오고 권력 누수가 생긴 겁니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제2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덕 보는데 누가 이거 행사하겠습니까? 다음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6월 10일 검찰이 일사 수사에 대해서 아무 손도 안 대면서 피해자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묻고 싶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다가 몇 달씩 지나간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없고 백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 억울한 피해자가 1%도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사례집을 2차례 발간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 77건을 우수 사례로 모았습니다. 올 6월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범죄 진실을 밝혀낸 보안 수사 사례를 다시 20건 더 최고로 발간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1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를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6월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사례집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완전 폐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더구나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자시고 있는데 사퇴의 진정성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합리적이고 잘할 것 같은 장관이 오히려 더 문제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이 제도가 가져올 폐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재직 법무부 장관 시에 검찰이 보안 수사권조차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나는 반대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사퇴하면 사퇴하고 평소 소신대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직을 걸고라도 관찰을 하든지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2004년 저와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23년 하고 장관까지 하셨는데 더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국가에 필요한 제도라면 의원직 하나 던지고서라도 장관직뿐만 아니라 의원직 하나 던지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외치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식 국회의장 입장 보겠습니다. 작년 9월 10일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신 건 보다 현실적인 접근들을 균형 잡힌 접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이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본다. 올 7월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게 보안 수사권 도외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난 9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야당과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단독 처리에 용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보완책이 마련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당이 폭주하면 말리고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만섭 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건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직권상정 권한이 있을 때였습니다. 강창희, 김용호, 정의화 의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 의장 중에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파성을 드러내고 앞장서서 중립성을 파괴하고 국회 거리를 해쳤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추가된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 공소기각이 목적인데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런 거 묵인해서 되겠습니까? 이틀 만에 올려서 수자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 입장 보겠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기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키게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리 실사나 검찰개혁 추진단 윤창열 단장은 보안 수사 요구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안 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절 지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했나?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 총리나
여당 대표나 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대로 두면 입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제도가 파괴된 데 대한 김민석 전 총리의 책임도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서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증거 삭제가 쉬워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경우 보안 수사권을 없앨 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 요고센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관 유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게 서두지는 말자면서 당대표 선거 유예 결론을 내리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잠깐 2년 하지만 한 번 망가진 수사 제도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시간과 혼란이 소요됩니다. 조국 전 의원 입장은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는 등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이런 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없앴습니다. 개인 입장과 당론이 불일치합니다. 당론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법학자이고 전 세계의 수사제도, 수사기관의 구조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불가역적으로 뭉쳐야 한다. 속도전이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다. 이것이 무슨 강력한 개혁입니까? 개악이죠. 응?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대원칙이다. 이게 어떻게 대원칙입니까? 경찰이 잘못하는 부분은 더 철저하게, 어떻게 철저하게 감시합니까? 그 수사 기록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 그 복잡한 수사 서류를 보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종일관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니 진짜 단파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나 우리 국민의힘은 나쁠 것도 없어요.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조금 득본다 해서 국민에게 손해보는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해 있는 분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급으로 몸담고 있는 분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실제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보안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 현행 헌법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제3공화국 헌법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헌법 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홍기원 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안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안수사권 전치 법안들을 고민정 의원님, 박상은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모경정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위세등등한 전직 당대표가 몰아붙이는데도 법안으로까지 반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더 힘써 주십시오. 한 번 일일이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 고체가 어렵고 실제적 진실 밝히기도 어렵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수사마저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없애고 정권을 송치해서 다시 살펴보면 당연한 말이죠. 보안수사권도 도야하고 정권 송치도 해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간단한 계좌 확인조차 할 수 없어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면 공소시효 안에 기소를 못할 수도 있고 핵심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가는 돈 많고 힘 있는 피고인이 호화 변다인을 앞세워 무죄만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광주 고검문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입니다. 자신의 오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근거로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경찰이 표적수사나 봐주기를 한 사건, 형식적으로 보안수사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동아 의원, 법률적으로 관여하고 증거만 쓰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검사가. 이에 반해서 검찰에서 평생 있었던 이성윤 의원, 강경한 폐지론자입니다. 정작 본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안수사를 지시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경찰이 종결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던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 이게 법전의 양심으로서 폐지가 맞습니까? 당신이 평생 검찰에서 살아왔던 일을 다 부정하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검사장 시절에는 불충분한 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의 판단을 다시 검증해야 된다는 형사사법기본 논리를 숱하게 지휘하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찰에 티끌 만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사건 수사, 보안 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 체계고 조직 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오직하면 현직 부장검사가 7월 14일 검찰 내부망 2%에 오송 지하타조 탐사 3기 주기를 맞으며 해서 112의 침묵 그리고 보안수사의 치료 보라는 걸 게재했습니다.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여러분, 참으로 비겁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될 뿐만 아니라 수천 명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없애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이때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휴가 가고 이러고도 몇십 년을 검사를 하고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내가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자존심이 있고 선비의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응? 국회에 맡긴다. 검찰이 망하기는 망했어요. 이런 일 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가면서 힘 빼고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다고 이재명 대통령권이 해결되고 민주당이 잘못할 일이 있으면 갖춰지겠습니까? 저는 이성의 간지라는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권력을 피해가지고 장대를 부린 일들이 그냥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처벌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단부대 만든 장본인이 단부대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찰에 보내는 이 사건 수사의 잘못의 피해자들이 민주당에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를 믿어야 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권한은 그것이 권한이 아니라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본인에게 사고로 연결됩니다. 총을 잘 모르는 나이에게 총을 맡겨보십시오. 오벌사고 나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관들의 익명 커뮤니티에 한 경찰관은 검찰에 직접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만 남기면 수사 경찰들은 죽어날 것이다.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비중이 적더라도 보안 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안 수사 없이 사건 반응기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밀리고 한데 사건 보내면 더 수사 경찰 안 한다는 거죠.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의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경찰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찰이 검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사실 확인과 증거 보완까지 모두 경찰에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거죠.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검찰 보안 수사 요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보낸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기게 되면 기관 사이에서 기록 요구하면서 결국은 책임 소재가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책내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보수 정당 쪽이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 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 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찰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다면 민주당보다 국내미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는 몇 건 가지고 이렇게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고 비트는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 구해내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아차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권한을 쥐고 있을 때는 내가 칼 끝으로 상대방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차하는 순간에 칼 뺏기면 그 칼은 바로 내 목을 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스스로 친민주당이라고 했던 박찬훈 교수 위헌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196조 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 법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 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죠. 지난 2022년 헌재는 5대4로 반대 의견의 논리 핵심 논리는 앞으로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행위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단순히 영장주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검사를 수사 기능의 주제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기능은 소추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사권의 제한이 지나쳐서 소추 기능 자체를 형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건 위헌인 거죠. 그렇다면 검사의 소추 기능을 형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2022년 현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판단하는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소원 국민이 주체입니다. 2022년 위헌이 아니라는 현재의 다수 의견도 반론해서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관련성이 있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국가적 강제 처분 가운데 하나인데 보안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는 기소 피해자는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검사 앞에서 자신의 유리한 사실을 해명하고 필요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또 집권했다고 자기 편 헌법재판관 많이 넣어서 이거 위헌 안 만들게 하려고 하면 헌재가 망가집니다. 부실하거나 불완전한 기록에 의한 기초한 기소는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초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정 자체가 수사기관이 되어 재판이 한사거리예요. 유죄도 못하고 무죄도 못하고 증거 가지고 오락하고. 이런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적정한 형사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해 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 사례 숱하게 많습니다. 마치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전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조문만 찾아서 억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사 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 기소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독일 형사법 제160조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왕립검찰청의 공식 지침은 사망, 간감과 중대한 성범죄,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필요한 증거, 추가 조사, 법률 요건, 자산 환수, 수사 범위에 대해서 조언하고 경찰과 공동 행동하고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근거로 보안수사 기능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영국식 조기 정원과 공동사건관리,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행 책임까지 모두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 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법률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그 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원칙이 너무 길고 지루하겠습니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 형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제 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다는 것은 유엔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검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모든 정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기소를 개시하거나 계속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럽 형의회 강요위원회 권고사항,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검찰의 역할, 유럽 판사 자문회의와 검사 자문회의 공동으로 채택한 보르도서는, 유럽 검사 자문회의 로마 헌장 의견 제10조, 이 네 가지 문서들을 관통하는 검사상은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을 받아서 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소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사가 적법했는지 맞은 것은 없는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 어디에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연성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출된 독재라는 말이죠. 탱크와 총과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선거 결과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죠.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며 국민 일부는 열성적인 지지를 보인다.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베스가 통치하던 2011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 이상이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습니다. 실제는 시험관에 누워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넷플릭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나라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비롯해서 그간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일방 처리한 나름의 형식적 합리적 법안 중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헌법 원리에 맞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은 법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사기박경법 개정안 시행도 못하고 개정됐죠. 국가보안법 그 폐지 난리치다가 아직도 시행하고 있죠. 테러방지법 처음 필리버스터 써가며 울며불며 반대하던 법안 왜 지금 다수고 집권하면서도 글자 하나 고치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그냥 이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의 시행 효과가 그대로 국민에게 남아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이 법안은 받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인가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킨다고 소위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두 개 편법 방법을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쪼개기로 회기 하루 이틀 정해서 다 맞고 안건조정제도라는 것도 수기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자기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야당으로 치지 않나. 늘 같이 행동하는 조국 신당 의원을 야당으로 쳐서 안건조정제도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루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이런 짓들을 무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전 현직 의장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어라. 우원식 전 의장과 조정식 현 의장이 어떻게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백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 조정이 역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참여시켜서 안건 조정이 아닌 안건 날치기로 하루 만에 통과시켰어요. 너무 한가입니까? 민주당은 합법을 가장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연성 쿠데타고 연성 내란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쌓아왔던 이런 정교한 제도를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다 뺏고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요구합니다.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그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옵니다. 제비 한 마리 날아오면 그것이 봄을 날리는 겁니다. 역대 정권들 자세히 관찰해보면 망조로 들 때 망조들은 조짐들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모여서 이거 안 되는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워낙 광풍이 불고 휩쓸려가니까 혼자서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돼서 망하면 봐라 내 그때 그 이야기 하자는 다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그런 실패를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하고 혼자 말하고 몇 명 이야기하다가 결국 일이 생기고 정권이 무너지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바보 같습니까? 공소기각 재판 중단시키고 유죄 판결 나면 대통령 등록 자격조차도 없을 사람을 재판 중단시켜서 아직도 미정인 상태로 집권하고 있고 공소 취소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공소기각으로 넣어서 법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법원 도움 받으려면 무죄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죄. 흔히 일 저질러 놓고 그 일을 고지고대로 수습하지 않고 편법으로 수습하려고 하다가 저지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벌을 받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거 이래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행동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 소신 관찰하십시오. 이제 무슨 사표 내니 이러면 안 되니 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인심 안 잃고 어떻게 대의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알리바이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민주당과 척지지 않겠다. 이거 안 됩니다. 역사와 국민은 여러분들이 한 일, 비겁한 일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역사와 국민 앞에 우리 자식들이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비겁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과 매와 민심은 정직합니다. 술 마시면 마신 만큼 내 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맞으면 내가 아프고 내 맞는 만큼 내 몸이 상처를 입고 나아야 합니다. 민심 똑같습니다. 술이나 매처럼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새깁니다. 그러나 그때 민주당이 심판받아 본들 뭐합니까? 피해 입은 국민들 망가진 제도 회복할 방법이 없는데요.
그 매몰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사청 곧 시행한다고 하면서 수사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 문제 생길 게 뻔한데 왜 보완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호박이 클 때 보면 계속 뻗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지나면요 호박 더 이상 못 큽니다. 민주당 집권 이거 계속하고 이렇게 듣고 넘어갈 것 같아요? 검찰이 문제 있다고 너무 뜨겁다고 온소 조절하지 않고 바로 찬물 타는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검찰 인지수사권 없애고 보안수사권 뒀다가 왜? 보고 문제 있으면 없애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라 전체를 시험에 넣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할 말 많습니다. 한 20몇 년 해오면서 각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봐왔습니다. 앞장서서 설치는 몇 사람, 관계 어린 몇 사람, 저게 아닌데 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 관계 해치기 싫어서, 불화하기 싫어서, 조금 더 의원도 하고 싶어서 비겁했던 일들 저도 겪었고 많이 봤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경찰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 이거 권한 가져간다고 좋지 싶습니까? 당장 보십시오. 향경, 향찰, 경감 이상 인사 이동한다고 하니까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을 몇 번이라도 더 되풀이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제도 국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제도다. 1%도 채 되지 않은 정치적 사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몇몇 사건에서, 조국 전 의원이 몇몇 사건에서 본인이 스스로 억울하다고 법원에 유죄 판결 나고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선거 때 다수 의석 얻었다고 마구잡이로 수사제도 망치고 헌법제도 망치고 말하자면 실질적인 연성내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반대 의견을 내고 우려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씩이라도 민주당 의원들께 더 이야기해서 이 법 막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의 실패로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모두 단체 뒤에 숨어서 나는 반대했다 이러고 있을 겁니까? 여기 지금도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좀, 이것이 무슨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의 당리당략 문제입니까? 시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장관이 되고, 이 제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시설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것이 있었습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조금씩 고쳐야죠. 물이 뜨거우면 찬물을 조금만 섞어야죠. 물이 좀 덥다고 온수 나오는 거 잠그고 찬물만 들어제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성남은 몇 명이 주장한다고 전당대회 앞두고 그 펴오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짓을 해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당 출신 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언론이,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것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좋게 해석하면 지금까지 검찰의 일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신들의 반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리 보면 자신들이 죄를 듣고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음대로 통제 가능한 경찰의 사건을 줘서 듣고 맞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 이거 가져간다고 절대 축복받을 일 아닙니다. 아까 괜찮습니까? 일 많아서 죽어나고 일 잘못 처리해서 미움받고 아마 숱하게 경찰이 수사 잘못으로 소송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이 책임 몇 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권한 가져간다고 절대 경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사건 밀리는데 경찰관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 당신이 처벌하려면 변호사 자문서 받아오느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노리고 이틀 사이에 끼워넣는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그래지. 응? 자기들끼리 그래지. 그리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총리 다 비겁하잖아요.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꼬리 딱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이야기 다시 하면 당선되기를 원하는 당대표에게 불리하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당대표 불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조정식 의장님이나 정성호 의원이나 저나 다 2004년에 의원 돼서 잘 압니다. 이래 의원 생활을 마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예비 군복만 입으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혼자는 책임진다 하면서 여러 명이 모이면 그 뒤에 숨어서 나중에 구구한 변명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지만 당에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 법안 발의한 김성원 의원이 모셨네. 판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사 현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응?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 통과 못 막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될지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나 비겁하게 막지 않은 사람들, 제가 역사나 지역국민이나 자기 자식들의 이름 남기려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피해를 뭐를 피해 이야기 했잖아요. 응? 법조인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지는 법조인의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에 이름 올렸던 사람들 이 법 시행되고 부작용 나올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일일이 물어볼 겁니다. 예? 아니 국민회도 물어볼 수 있지. 그거 왜 못 물어봐요? 의원 안 하면 더 세게 물을 수 있어. 매일 집앞에 가서 따져먹고 책임져라 할 수 있어. 조정식 의장 안 계시네. 응?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 원칙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받고 보안 수사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검찰이 어떤 일이 생기고 국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경찰이 어떤 일이 생기고 잘 봤지 않습니까? 응?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이거 좀 잘 알려주십시오. 모든 언론들이 사설에서 이거 잘못 안 된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박은정, 김모 이 서너 사람이 나서서 조국. 제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은 짧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우리 당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요? 6시까지? 아, 민주당이 와서 한번 해봐요. 준비가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그걸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 우리 오래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고마운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당협 변호나 이런 데도 열어서 국민들이 알리고 모든 언론이 앞장서고 있어요. 시행되면 결과는 불을 보다 뻔합니다. 이거 우리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막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절단나고 국민이 절단나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 똑똑히 볼 겁니다. 이 법안 발의한 사람들,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들, 관계 자리에 있으면서 막지 못한 사람들, 특히 법무부 검찰의 고위 간부들, 비겁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들 평생 살아왔던 발밑을 한 일을 다 보장하고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비겁하게 국민이 피해본다, 우려한다. 이게 할 짓입니까? 은필증 민주화 운동할 때 법조인들, 일제대 법조인들 칭송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검찰이 이 당해도 싸 이거. 아니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범죄를 덮기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대통령 공소기각해서 처벌 안 하기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몇이 아는데 민주당, 국민, 언론, 전문가 모두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로서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의석 많으니까 진짜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잘못한 거 많습니다. 선거 때 여러 번 응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국민은 힘 있는 권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하셔야 됩니다. 부디 민주당에 대해서 엄중하게 나무라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